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100m 정도 지점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전방 1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제가 오늘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 6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 출근길에도 이 자리에서 동틀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에 관하여 아침에 촬영을 했었고요.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의 핵심인 간접 선거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유닛 룰 시스템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 이마트에 들러서 셀카봉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인 간접 선거 제도와 유닛 룰 시스템, 즉 승자 독식 제도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한 대통령제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인데요. 자, 전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 국가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대통령제의 요람인 미국은 좀 이례적으로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즉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자, 그래서 먼저 그 대통령 선거인단 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거인단 숫자는 미국 연방의 상원 의원 숫자, 그 다음에 하원 의원 숫자를 합한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국의 하원 의원과 또 상원 의원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은 각 주에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반면에 상원 의원은 주마다 2명씩 선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은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은 알래스카주나 또 버몬트주, 사우스 다코타주, 노스 다코타주 이런 인구수가 적은 그러한 주들은 하원 의원 숫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는 인구수가 63만밖에 안 되는데요. 주인데도 인구가 63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원 의원은 평균적으로 인구 53만 명당 한 명씩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주는 인구가 63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원 의원을 한 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북부에 끝에 있는 주가 메인 주고 바로 그 밑으로 있는 주가 뉴햄프셔 주인데요. 뉴햄프셔 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12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원 의원을 2명을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인구 53만 명당 1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주, 50개 주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수가 3,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 숫자가 53명이나 됩니다. 알래스카 주는 하원 의원 숫자가 1명, 뉴햄프셔 주는 하원 의원 숫자가 2명. 그에 반해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하원 의원 숫자가 53명이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큰 주들이, 인구수가 많은 주들이 인구수가 적은 주들을 압도해 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전혀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씩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다 보니까 주마다 2명씩이면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원 의원 숫자는 50개 주에서 쭉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해서 435명에다가 워싱턴 DC의 하원 의원 숫자가 또 3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전체적으로 438명이고요. 연방 상원 의원은 주마다 2명씩 50개 주니까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플러스 상원 의원 숫자 100명을 하면 총 538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원 의원 숫자와 상원 의원 숫자를 합한 538명이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와 동일합니다. 선거인단 숫자. 그래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이 53명이고 상원 의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55명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55명으로 50개 주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그렇게 이제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원과 하원 의원의 자격을 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의 자격은 만 25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 7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 9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은 임기 2년이다 보니까 2년마다 선출을 하는데요. 438명을 2년마다 전부 다시 선출하는데요. 반면에 상원 의원은 100명의 그 연방 상원 의원을 3분의 1씩 2년마다 순차적으로 임기가 돌아옵니다.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이 한꺼번에 임기가 6년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그러니까 2년 단위로 해서 이번에 100명의 3분의 1인 33명을 이번에 선거를 했다면 2년 후에는 또 다른 33명이 또 임기가 돌아와서 그 숫자를 다시 선거하고 또 2년 후에는 나머지 34명의 임기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선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연방 상원 의원은 정원 100명이고 임기가 6년인데요. 한꺼번에 6년의 임기가 돌아와서 6년마다 선거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선거하고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의 3분의 1씩 임기가 순차적으로 2년마다 돌아오니까 3분의 1씩 선출한다. 그것도 2년마다 한다. 뭐 그런 취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숫자가 다 합하면 538명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인단 숫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는 하원 의원 숫자 53명, 상원 의원 숫자 2명, 합계 55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반면에 알래스카주는 하원 의원이 1명, 상원 의원이 2명이다 보니까 선거인단 숫자가 총 3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동북부의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이 2명, 연방 상원 의원이 2명이니까 선거인단 숫자가 총 4명입니다. 그처럼 큰 주들은 선거인단도 많은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으로 이제 독특한 선거 방식인데요. 자,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적용되는 게 뭐냐면 승자 독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유닛 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단 숫자가 55명이다 보니까 미국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에 캘리포니아주가 차지하는 숫자가 55명이나 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50개 주 중에 1개 주에 불과한데 선거인단 수는 전체 538명 중에 55명을 차지해서 10% 초과입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주는 막강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승자 독식 제도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본다면은 캘리포니아주 그 국민들이 이제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을 하는데요.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양당 체제다 보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그 후보가 공화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공화당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이겼다. 그러면 결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숫자 55명 전부를 공화당이 가져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ll or nothing입니다. all or nothing.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전부를 갖든 아니면 아무것도 못 갖든 all or nothing 제도가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일명 속칭 싹쓸이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할지 민주당을 지지할지 이제 표가 갈릴 텐데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확보한 그 당이 그 선거인단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선거인단 숫자 55명을 전부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화당이 한 명이라도 더 득표를 많이 했다. 그러면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수 55명을 다 가져가 버리고 반대로 민주당은 전혀 선거인단을 확보를 못하게 되는 그야말로 그게 바로 all or nothing 제도인 승자 독식 제도, 영어로는 유닛 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미국 50개 주 전체 국민들의 총 투표수에서는 앞서지만은 그 승자 독식 제도라는 독특한 선거 방식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0년에 민주당의 후보가 엘 고어였고 공화당의 후보가 아들 부시 후보였는데요. 전체 득표수 50개, 전체 국민이죠. 50개 주 전체 국민의 총 투표수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그 아들 부시가 5,046만 표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그보다 54만 표가 많은 5,100만 표였습니다. 즉 공화당의 아들 부시는 총 투표수가 5,046만 명이었던
5,046만 명이었고 민주당의 엘고 후보는 그보다 54만 표가 많은 5,100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투표수는 민주당의 엘고가 공화당의 아들 부시보다 더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그 선거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엘고는 26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었고 공화당의 아들 부시는 그보다 5명이 많은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엘고 후보가 총 투표수는 공화당의 아들 부시보다 54만 표가 더 많았지만은 유닛 룰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라는 독특한 선거 그 방식 때문에 그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엘고가 266명밖에 확보를 못했는데요. 반면에 공화당의 아들 부시는 그보다 5명이 많은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가지고 결론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역대 현재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그런 사례가 즉 총투표수에 국민 총투표수에서는 앞섰지만은 유닛 룰 시스템 때문에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는 져버려 가지고 패배했던 사례가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4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0년에 민주당의 엘고 후보와 공화당의 아들 부시 후보 간의 그 사례가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게 4번째고 그 앞서서 19세기에 3번의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1824년에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도 총 투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유닛 룰 시스템 때문에 존 퀸시 애덤스가 미국의 제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고요. 그게 1824년입니다. 그 다음에 1876년에는 또 헤이스 대통령도 총투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유닛 룰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인단 수에서는 앞서가지고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됐던 사례가 2번째고요. 그 다음에 1888년 그때는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총투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유닛 룰 시스템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는 앞서가지고 벤저민 플랭클린이 제2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유닛 룰 시스템 그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미국은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당분간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투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유닛 룰 시스템 때문에 즉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패배해버린 선거인단 수에서는 열세로 뒤져가지고 패배했던 사례가 4번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자를 가려내는데 선거인단 숫자를 가지고 가려내는데 총 선거인단 수가 아까 연방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숫자를 합한 538명의 선거인단 수인데요. 그 중에 과반수가 270명입니다. 반수는 50%고 과반수는 50%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숫자 중에 과반수는 269명이 아니라 270명입니다. 270명. 그래서 270명을 확보를 하게 되면
대통령 27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승자 독식 제도 체제 하에서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인구수가 많은 주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데가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그 다음에 마이애미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매사추세츠주, 뉴욕주, 그 다음에 몇 개 주가 있어. 미시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런 식으로 인구 선거인단이 많은 주가 꽤 있는데요. 그래서 그 총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다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위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선거인단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 순으로 선거인단이 많은데요. 그래서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 상위 1위부터 11위까지 총 11개 주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주 11개 주를 다 싹쓸이를 하게 되면 결국 총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271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271명을 결국은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 랭킹 1위부터 11위 주에서 다 싹쓸이를 하게 되면 나머지 50개 주 중에 나머지 39개 주는 포기를 해버려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인단 수 기본적으로 총 538명 중에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즉 과반수를 확보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반수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1등 후보와 2등 후보가 동수다, 같은 표다, 또는 1등 후보가 2등 후보보다 표가 더 많다 할지라도 그 1등 후보가 과반수를 확보를 못했다, 즉 270명 이상을 확보를 못했다, 선거인단 수 270명 이상을, 그러면 그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결정할까요? 국민이 선출한 선거인단 숫자가 1등, 2등이 동수이거나 또는 1등, 2등이 표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군소 후보가 있다 보니까 1등, 2등보다 표수가 많다 할지라도 다른 군소 후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말고 다른 군소 후보들이 약진을 해가지고 군소 후보들이 몇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다 보면 1등 후보가 2등 후보보다 더 표가 많다 할지라도 1등 후보가 과반수가 안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선거인단 수 270명 이상 확보를 못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1등, 2등 후보가 동수이거나 또는 1등, 2등보다 더 앞선다 할지라도 군소 후보가 일정 선거인단을 확보함에 따라서 1등 후보가 과반수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대통령을 결정할까요? 바로 하원입니다. 하원, 상원이 아니라 하원입니다. 과거 초창기부터 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은 주의회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즉 연방 상원 의원을 주의회에서 선출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원래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직선제 방식이었던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주의회에서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1914년부터 이제 연방 상원 의원도 연방 하원 의원처럼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초창기에 상원보다 하원 의원 선거가 국민이 직선제를 시작한 게 더 빨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결정을 못했을 경우, 즉 선거인단의 숫자가 1등 후보와 2등 후보가 동표이거나 또 1등 후보가 과반수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번에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게 되면 일단 연방 하원에서 1등 후보부터 5등 후보까지 총 5명의 후보가 이제 투표 대상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8명입니다. 연방 하원의 하원 의원 438명이 이제 대통령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후보 1등 후보부터 5등 후보까지 총 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도 1등이 과반수가 나와야 됩니다. 과반수 나와야지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과반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가 1등부터 5등까지 총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하원 의원 438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1등 후보가 과반수가 나와야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결정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결정할까요? 그렇다 해서 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원에서 2차로 또 하원에서 또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때는 하원에서 2차로 투표를 할 때는 이번에는 주마다 한 표씩만 줍니다. 주마다 한 표씩만 주니까 총 50개 주니까 50표가 되는 거죠. 50표. 그러니까 하원에서 1차적으로 할 때는 인구수에 비례적으로 당선된 하원 의원 숫자 총 438명이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2차적으로 하원에서 할 경우에는 주마다 표를 한 표씩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50개 주니까 50표를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2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때는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냐면 연방 50개 주에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는 34개 주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의사 정족수고요.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연방 50개 주 중에 과반수에 해당이 되는 26개 주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원에서 2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의 핵심인 간접 선거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싹쓸이 제도인 유닛 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거인단 수에 있어서 과반수 1등 후보가 과반수가 되거나 과반수가 되면 이제 당선이 되는데, 그래서 상원 의원 숫자 438명과 하원 의원 숫자 100명을 합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과반수면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하고 2등 후보가 동표이거나 또는 1등 후보가 2등 후보보다 앞선다 할지라도 군수 후보들이 난립해가지고 군수 후보들이 일정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하게 되면 1등 후보가 과반수가 안 돼버릴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에서 1차적으로는 연방 하원 의원 438명이 1등부터 5등 후보를 대상에 두고 투표해가지고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도 이제 과반수를 못했다, 그다음 2차적으로 다시 하원에서 할 때는 주마다 한 표씩 줘가지고 총 50개 주 50명이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따져봐가지고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제도와 유닛 룰 시스템이 핵심인 제도인데요. 미국이 역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투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유닛 룰 시스템 때문에 선거인 숫자에서는 져버려 가지고 대통령에서 패배했던 사례가 4명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인단 그걸로 결정 못하고 하원 의원회까지 가가지고 하원까지 가서 결정된 케이스는 몇 번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몇 번 있을까요? 2번 있습니다. 2번. 1800년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연방주의 파가 아니라 반연방주의자이시죠. 토머스 제퍼슨, 그분이 하원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원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례가 있습니다. 1824년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이분도 하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과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이렇게 두 분이 선거인단에서 결정을 못하고 연방 하원에서 결정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인 간접 선거제도와 유닛 룰 시스템, 이른바 승자 독식 제도, 속칭 싹쓸이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하원 의원 숫자가 많은 그러한 주들이 선거인단 숫자도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 수가 55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수 538명의 10%가 초과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주인데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가지고 총 상위 10 선거인단 수가 많은 상위 11개 주에서 다 싹쓸이를 하게 되면 총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271명을 확보하게 돼서 그 11개 상위 11개 그 주에만 올인해서 싹쓸이를 했다. 전부 11개 주에서 다 승리를 했다. 그럼 나머지 39개 주에서는 전부 패배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렇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22대 대통령과 제24대 대통령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자,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반면에 띄엄띄엄 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대가 바뀌었습니다.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제7대 대통령 박정희, 제8대 대통령 박정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동일한 인물이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물이 시작이 되면 대가 바뀝니다. 반면에 미국은 동일한 인물이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44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처음에 4년이 43대 오바마고 그 나중에 4년이 44대 오바마가 아니라 연임을 한 경우에는 그냥 8년 전부를 제44대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그에 반해서 띄엄띄엄 했다. 클리브랜드가 유일하게 띄엄띄엄해서 2번 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가 바뀌어서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23대 대통령이 벤저민 해리슨인데요. 그 관련해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할아버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는 부자 관계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촌 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정정합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고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아들 부자입니다. 41대 아버지 부시와 제43대 아들 부시가 부자 관계이듯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도 부자 관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할아버지, 23대 대통령은 벤저민 해리슨은 손자입니다. 9대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23대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3대 벤저민 해리슨 앞에 했던 22대가 클리브랜드고 또 그 뒤에 했던 24대도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22대 클리브랜드, 24대 클리브랜드 사이에 끼어 있는 대통령이 23대 벤저민 해리슨 즉 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원래 22대 대통령을 이제 클리브랜드가 했었고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가 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대에는 벤저민 해리슨이 대통령이 돼버렸는데요. 그때가 1888년입니다. 1888년 그때 바로 23대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될 때 총 투표수에서는 벤저민 해리슨이 클리브랜드보다 총 투표수는 적었는데 유닛 룰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삭스리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는 벤저민 해리슨이 클리브랜드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해리슨이 제23대 미국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벤저민 해리슨이 23대 임기를 마칠 무렵에 다시 이제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그때 23대 벤저민 해리슨은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을 하는 거고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는 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어땠을까요? 24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2대 클리브랜드, 그 다음에 23대 벤저민 해리슨, 그 다음에 24대 다시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보통 연임을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띄엄띄엄 했던 22대와 24대로 띄엄띄엄 했던 사람이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대를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장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촬영을 했는데 9시 44분. 자, 현재 9시 44분입니다. 현재 시각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 44분입니다.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망국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촬영하는 이유가 조명이 이 하단에 조명 보이시죠? 조명이 이렇게 하단에 잔디밭에 하단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촬영하면 제 얼굴이 조명을 못 받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앉아서 조명 가까이에서 촬영하고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둘레에 이렇게 테두리에 망국기들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망국기 보이시죠? 자, 셀카봉 잘 촬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보시면은 제가 올림픽공원에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석 달이 안 남았는데요.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열흘 동안 미국 동부 지역에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캐나다에는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천섬 이런 지역을 열흘 동안 4식구가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 관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네 식구가 유럽 3개국 가족 여행을 갈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복 교수님의 그 책 먼 나라 이웃 나라 이탈리아 편, 스위스 편, 프랑스 편을 3회독씩 읽고 나서 갔더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것을 더 많이 배우고 왔듯이 이번 미국 여행을 앞두고도 먼 나라 이웃 나라 미국 편을 지난 6개월 전에도 두 번째로 읽었지만 이번에 세 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1년도에 독서대장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0권 가까운 인문학 서적을 읽었는데요. 그런 독서량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인문학 서적 4권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제 독서대장정의 시작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 먼 나라 이웃 나라 미국 편을 이제 11년 전 2011년도 독서대장정 시작할 때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먼 나라 이웃 나라 미국 편 읽었었고 6개월 전에도 다시 한번 읽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3회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인편, 미국 역사편, 미국 대통령편.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 출국을 2달 반 정도 앞두고 열심히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아침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자가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아침 자전거 출근길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녁에는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간접 선거 제도 방식이고 또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싹스리 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많은 상위 11개 주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39개 주는 포기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선거 제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참고로 내일은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의 여신법률 과목에 출강을 합니다. 내일은 온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온종일 올데이입니다. 올데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금융연수원에서 강의 전에 촬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카봉 다시 장만해가지고 한 6개월쯤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동안 장만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마트에서 새로 장만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셀카봉 길이가 폴대가 최장 1m까지 길게 사용할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이 삼각대를 펼칠 수 있는 구조에서 미국에 가서도 이 삼각대를 이용해서 미국 현재 그러한 풍경들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많이 찍으려고